주가 반등에 나서면서 장중에 또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서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앞에서도 모두에 우리 증시가 최근 그 어떠한 때보다 또 주변 어떠한 증시, 주요 증시보다도 아주 강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수급상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막판에 약간 변하긴 했습니다. 개장 초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외국인들, 기관들마저도 순매수하는 모습까지 나왔었다는 것이죠. 장 중반까지 이른바 외국인도 순매수, 기관도 순매수하는 이른바 지수 상승의 전형적인 수급 구도, 쌍끌이 장세가 나타났었다 하는 건데,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막판에 보다 집중되는 과정 속에서 일부 기관, 투신과 금융투자입니다. 이 두 기관이 대량 그에 대응하는 매도를 내놓음에 따라서 장중에 쌍끌이의 구도는 깨졌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기관 순매도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관의 수급과 관련된 태도는 그전과 사뭇 다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점 포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보다 강도 높은 순매수입니다. 특별히 우리 증시에 이렇게 대량으로 순매수할 만큼의 외부적인 호재가 주어진 것은 아니죠. 그 어떤 호재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어제 약간 순매도 거쳐 오늘은 바로 하루 만에 순매수로, 그것도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3,645억 원. 지금 현재 집계된 순매수 규모인데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3월 달 들어서 그들의 매수 규모, 지난달이 6,700억 원 정도 순매수했죠. 3월 지금 현재 20일 약간 넘어가고 있는 현재 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3조 5,400억 원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거의 5조 원 정도 순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올 토탈 지금 현재 5조 5천억 정도 순매수한 상태고요. 사실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는 꽤 오래됐습니다. 작년 2월 달부터 순매수 기조가 이어졌었죠. 작년 11월 달 한 달만 약간 순매도한 그런 상태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1년 내내 그들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밋밋했던 그들의 순매수 기조가 3월 달 들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가파르게 현재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 주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계만 매수를 하다가 지금 미국계 플러스 유럽계 자금이 특히 3월달 유럽의 제반 불확실성이 제거되거나 또는 현재 완화되면서 외국 유럽계 자금이 대거 몰려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 바로 그 점 때문에 업종 대표주 현대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연기금이 연체 후에 계속 매수를 합니다. 6천억 정도 현재까지 매수하고 있다는 건, 최근 들어서 현재 그들의 매수 규모가, 매수 강도가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조금 있죠. 금년 토탈 약 6천억 정도 매수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작년에 무려 3조 5천억, 재작년에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9조 1천억 원 이상 매수한 것에 비해서는 비록 3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6천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제 미흡한 그런 상태라는 점. 현재 잠재 매수 여력은 약 10조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연기금이 시장에 참여하는 수순이 나올 수 있겠다는 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마도 그들이 약간 보수로 나오는 것은 지수 위치 내지 해당 주요 종목들의 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 경계하는 측면은 조금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반 개인들도 그런 점은 종목별로 잘 판단을 해서 현재 응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작년에 부진했던 종목들, 현대차는 작년뿐만이 아닙니다. 3년 내내 부진했습니다. LG화학은 작년 내내, 작년 한 해만 부진했었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 작년 전반기는 좋았지만 하반기 때 안 좋았습니다. 이 세 개의
업종 대표주들이 갑작스럽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급등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 특징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 중에는 개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의 선현물을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이 잠깐 정도는 아니네요. 장 중반까지는 나타났었습니다. 그들의 스탠스가 지수 우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두 기관입니다. 한 가지는 금융투자, 하나는 투신 쪽인데요. 먼저 금융투자를 보면 최근 금융투자 3월 2일부터입니다. 3월 2일부터 14일까지 약 10거래일 동안 그들은 프로그램 매매 성격으로 약 3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죠.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그만큼 매수를 했고요. 현재 경험칙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금융투자권에서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매도할 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지수가 올라가면 오히려 그들이 현재 파생과 관련된 이러한 매물들은 걷어들여질, 즉 현재 환매수, 쇼커바라고 얘기를 하죠. 쇼커바의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 순매수, 또 금융투자도 적극 매수해서 이른바 환상적인 지수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는 것이,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일단 금융투자권의 수급은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 됐다. 물론 단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투신권입니다. 개장 초 중반만 하더라도 투신권이 살짝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순매수했다가 막판에 매도가 집중되면서 현재 957억 원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되는 그런 상황, 11일째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지금 주식형 펀드 쪽에 계속 현재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금년 들어서만 현재 5조 1천억 원이 넘는 주식형 펀드 환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형주 펀드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펀드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 또 한 가지 키포인트입니다. 패시브 펀드 쪽에서만, 이건 대형주 펀드죠. 1.8조억 정도가 물량에 나왔다는 거고요. 액티브 펀드, 여기는 뭐 대형주도 포함됩니다만은 주로 중소형주 펀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펀드가 바로 현재 펀드 매니저가 자율적으로 종목을 지정하는 펀드, 바로 액티브 펀드입니다. 액티브 펀드도 2조 3천억 정도 매물이 나왔다는 거고요. 실제로 중소형 우량주 펀드, 아주 유명한 펀드들입니다. 신용 밸류 고배당 펀드는 무려 3,500억. 금년 중에 환매가 됐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밸류 10년 투자 펀드도 역시 1,486억. 특히 재작년 3년 전에 인기를 모았던 메리츠 코리아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환매, 금년도 또 환매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환매가 멈춰지지 않고서는 중소형주가 탄력적으로 나오기 무척 어려운 환경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외국인들이 잡아주면 모를까? 외국인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당장 V자로 꺾어서 올라가기가, 특히 환매와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까지를 감안하시면서 현재 수급 구도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3월 중에, 특히 3월 달에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3월 중에 외국인들이 무엇을 매수했는지도 봐줘야 된다는 건데요.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은 현재 은행 쪽입니다만은 종목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를 2,949억 원 순매수했고요. 그 외에 KB 금융지주, 그리고 현재 지금 신한지주도 매수를 했고요. 또 하나금융지주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매수했고요. 삼성 SDI, 또 삼성전자도 지난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대규모로 가장 많이 매도했던 대상이 삼성전자였던 건데 3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종목을 매수했고요. 그 외에 한전, NC소프트 등도 이제 매수를 했다 하는 건데요. 하지만 1년 토탈, 작년 2월 달부터 현재 3월 달까지 누적적으로 지속 매수하는 대상만을 골라본다면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매수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LG전자 등의 이들 매수 주체는 아마도 중장기적 투자 성향이 높은 미국계 펀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까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사항은
환율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이죠. BIS 기준 실질 실효 환율 지수로 봤을 때 금년 27개 주요 통화 중 가장 많이 절상된 통화가 바로 원화입니다. 원화가 가장 많이 3.2%로 절상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또 올라가고 있으면 더 절상되고 있는 그런 수출로 봤을 때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2013년, 2015년 주가가 죽을 썼죠. 25만 원대 있는 주가가 반토막 났던 주인공입니다. 현재 현대차가 특히 엔저라고 하는 환경에 상당히 취약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유럽계 자금의, 즉 유럽계 자금의 성격은 업종 대표주 또 저 PBR주 이런 종목들을 선호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PBR이 0.6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체로 봤을 때 LG화학도 현재 지금 네이버가 올라오는 것 등을 봤을 때 균형도 맞춘다 하는 성격, 즉 현재 키맞추기 성격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이러한 대형주 장세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에 대한 전반적 윤곽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과 관련된 사항들 함께 좀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또 국민연금이 찜해놓은 종목들이 올해 주식시장 평균은 물론이고 또 외국인 순매수 종목 대비해서 또 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